근데 그런 오래된 유서나 어떤 토착 같은 우리나라 어떤 민속적인 거를 그냥 다 배제하고 무시하고 그조차도 그냥 사람이 편한 기준치에서 움직이고 그냥 다 이동을 해 버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용자 윤도령입니다. 왜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또 이렇게 확 이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런 분들의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도령이 생각했을 때 여직 신의 길을 오고 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 보다 보니까 의외로 이 무속 세계 안에서도 어떤 이런 신적인 영향이라든지 미신적인 요인들 때문에 실제로 잘 되고 못 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누가 봐도 남부럽게 잘 살았는데 애 하나가 나오고 나서 집안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정말 무너진 집이었는데 늦둥이가 나오고부터 집안이 일어섰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태어나고 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집안이 정말 일어나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제가 말해볼 부분은 사실 아이의 어떤 출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오늘은 조금 다른 유형을 얘기해 볼 겁니다. 집안의 가장 첫 번째 예로요. 자, 처음에 멀쩡했던 이 집들이 자, 우리가 윗대에서 보면은 대주가 잘 돼야 기주가 잘 되고 기주가 잘 돼야 스라 자손이 잘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요, 남자들의 운이 상승과 여자들의 운의 상승을 보면 여자들은 운이 아무리 높아도요, 집안에 대들보인 남자 대주가 꺾여버리면 이 여자가 남자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완전히 밑바닥인데 남자가 오름세야. 그러면 남자의 이 오름세는 여자의 꺾어짐을 잡아서 끌고 갈 수 있어요. 여자가 보통 당신들이 갖고 있는 100이라는 기운이 있으면 결혼을 하면서 출가회인이 됨과 동시에 남편에게 50을 줍니다. 나머지 50은 당신이 들고 있다가 스라 자손이 나오면 새끼한테 줘요. 그러면 여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살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안사람 집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기주, 안사람 집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가서 뭔가 에너지를 뽐낼 만한 당신의 기운이 없고 내가 오히려 남편한테 주고 새끼한테 줘서 그거를 케어하기 바빴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무너졌을 때 남자들이 끌어주는 건 가능하지만 남자들이 무너졌을 때 여자들이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을 끊어놓는 게 뭐냐? 산탈이고 묘탈이에요. 자, 집안 내에서 어르신들의 자리를 파묘를 한다거나 납골당의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서 다른 납골당으로 옮겨준다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수목원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바닷가에 뿌린다던가 산소에다가 뿌린다던가 원래 비석이 없었는데 비석을 박는다던가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을 빼버린다던가 여러 가지 이 집안에 이런 조상 어르신들 옮기고 자시고 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보면 이런 무속적인 거나 미신적인 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보다 먼저 가신 어르신들이나 나의 부모,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어르신들의 자리를 움직이고 옮기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까지 이런 무속적인 거를 굳이 끼어들어서 이런 걸 안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대충 해버리고 막 해버리고 날짜도 안 받고 사실 이런 미신적인 것도 무속을 떠나서 토속적이고 토착적인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부터 내려왔잖아요. 권례처럼. 근데 그런 오래된 유서나 어떤 토착 같은 우리나라 어떤 민속적인 거를 그냥 다 배제하고 무시하고 그조차도 그냥 사람이 편한 기준치에서 움직이고 그냥 다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나고 산탈이나 묘탈이 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남자의 허리를 끊어놔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만들어놔. 이 안진뱅이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진짜 반병신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허리를 끊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일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의 맥이 끊기면 금전으로 의학을 지르고 그때부터 경제 내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우리 집에 산탈이 났는지 묘탈이 났는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도령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애초에 그러니 처음에 산소에 손을 대고 납골에 손을 대고 비석에 손을 댈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사단이 나기 전이니까 살살이 분별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믿고 따지면서 움직이면 애초에 이런 사단이 잘 안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보면 흔하다 할 수도 있지만 제사 문제와도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제사를 안 지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졌고 또 원래부터 안 지냈던 기독교 유형의 어떤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미 한 세기를 거쳐서부터 꾸준하게 제사를 안 지냈던 집이 있는가 하면 원래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로 아작이 난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옮기거나 혹은 그만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우리가 말로써 고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하다못해 서울에서 지내던 제사를요, 내년부터 부산에서 지내게 될 거야. 그러면 부산에서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부터 여기서 봐주세요가 아니라 서울에서 마지막 제사를 할 때 미리 마지막으로 여기서 고하고 그 다음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흔하게 제사? 뭐 설마 그거 하나 안 지냈다고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인데 의외로 그런 영역에서 치이고 깨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너무 사소한 유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무너졌을 때 그런 사소한 유형의 제사의 탓을 돌아보질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거에 굉장히 친밀한 영향들이 있는 거지만 무속에서 가장 베스트로 따져볼 만큼 가장 중요하고 또 위험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두 가지를 제가 골라본 거니까 충분히 잘 판단하셔서 미리 그런 일들을 대비하셔 나중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치이고 당하는 케이스들은 최대한 좀 최소화하시는 걸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